갑자기 눈앞이 침침해지더니 이내 쓰러지고 마는 한 여성. 급히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같은 시간, 홍콩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비슷한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는데요. 아내를 잃은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토마스는 아들까지 잃고 맙니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토마스는 격리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는데 부검 결과 항체 반응도 전혀 없고 지금껏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국가는 생화학 테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가운데 학교의 폐교와 관련 기구들을 파견해 본격적으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듯 이 바이러스 역시 박쥐와 돼지에게서 생긴 바이러스로 치사율이 무려 20%. Bottom right, you see the dark green is pig and the light green is bat. And here So we have a novel virus with a mortality rate in the low 20s. No. 즉 10명 중 2명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높은 치사율 때문에 숙주가 전부 죽어버려 바이러스 배양도 힘든 탓에 백신 개발도 어려운 상황. 현 시점에도 손에서 입으로, 입에서 컵으로, 컵에서 입으로 빠른 전파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발병으로부터 12일째 되던 날 한 사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배양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첫 단추일 뿐. 임상 실험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고 빠른 전파 속도 탓에 벌써 전 세계적으로 무려 800만 명의 감염자가 생겨납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감지하고 취재했던 프리랜서 기자 앨런. 그의 정보를 탐내는 재력가들의 제의가 쏟아지는데 그가 한마디 던집니다. You're familiar with Forsythia? What does Forsythia do? It's the cure. 개나리꽃이 치료제라고? 이 정보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리고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꽤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앨런. 체온이 38.3도로 꽤 높은 상황입니다. 개나리액을 증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계속 먹은 결과 증상이 호전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개나리액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판매 분량이 한정되어 있자 약국을 테러하기 시작하는데요. 아휴, 저러면 어떡하니. 한편 격리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무런 증상도 없는 토마스. 타지에 살던 딸과 같이 병원을 나오는데 진료를 원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람들 마스크 안 하는 거 싫어? 아내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싶지만 시체를 받아주는 장례식장도 없습니다. I want to bury my wife and my stepson, and I understand. And I am truly sorry about your loss. 각 기관에선 최초 감염자를 찾으려 애씁니다. WHO의 리어노로 박사는 처음 사망한 이 여성의 CCTV 기록을 확인하는데 마카오에 다녀왔던 모양이군요. 이 여성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요. 영국에서 사망한 이 모델과 동일 인물인 듯 합니다. 이 사람 역시 홍콩에서 사망한 인물이고요. 최초 발원지는 마카오였던 걸까요? 조사한 자료를 WHO에 보고하러 자리를 옮기는 중 동료의 낌새가 수상합니다. 뭘 지금 해? 뒤에서 따라오는 봉고차. 설마 납치하려고? 무슨 이유일까요? 박사를 끌고 온 곳은 한 시골 마을. 바이러스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고 이들만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범법 행위이지만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긴 되네요. 백신과 박사를 바꾸려는 속셈입니다. 발병 18일째. 높은 치사율 때문인지 도시가 완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몇몇 군데는 아예 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마트엔 주인도 없고 사람들은 무작정 비상용품을 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바이러스가 묻어있는진 알 수 없는 법. 도로는 통제되어 어디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웃길지언정 지금 상황에선
너무나도 안전한 앨런의 복장. 시체 남는 가방은 다 떨어져 비닐에 넣고 무작정 땅에 파묻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센터에는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정부에선 야간 통금령을 실시했지만 이를 어기고 강도짓을 해도 제대로 대처할 인력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바이러스는 빠르게 변이합니다. 이대로 정말 인류의 멸망이 현실화되는 걸까요? HIV/AIDS population. The Durban cluster is highly divergent. 발병 29일째 57번 백신이 동물 실험에 성공합니다. 다른 임상 실험을 거칠 것도 없이 본인 몸에 실험해보는 엘리 박사. 아주 강한 확신이 들었는지 감염자인 아버지와 서스럼 없이 스킨십을 하는데요. 희망도 잠시. 과연 누가 이 백신의 혜택을 먼저 누릴 수 있을까요? 임상 실험도 거치지 않은 이 백신이 과연 아무런 부작용도 없을까요? 납치된 리어노라 박사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거며 이 바이러스 발병의 첫째 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강력한 바이러스가 인류를 지배했을 때를 그린 가장 현실적인 영화 컨테이전이었습니다. 마치 전염병 주식회사 게임을 실사판으로 옮긴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영화는 쭉 보면서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MSG가 없기 때문인데요. 재난영화라면 재난영화인 컨테이전에서 우리가 감기나 연가시에서 보던 심파 감성은 하나도 없을 뿐더러 미국 영화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성조기 한번 펄럭여주는 미국 특유의 감성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 영화는 전혀 감정적이지 않죠. 정말 담백하게 현실을 그려냅니다. 다른 시선으론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하죠. 국민들의 반응이 걱정돼 진실을 숨기려는 많은 국가들, 자극적인 뉴스만 앞다투어 보도하는 기자와 그걸 철저히 믿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봉사자들, 돼지와 박쥐를 매개체로 생겨난 치명적인 바이러스까지. 우리에게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패닉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꽤 시사하는 바가 큰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네이버 평점이 6점대로 꽤 낮은 점수였다가 코로나 이후 7점에서 8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현 시점에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다는 이야기도 될 텐데 밖을 다니는 것도 안전하지 않고 아늑한 집에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찾으신다면 이 시국에 걸맞는 영화 컨테이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덕질하는 여자였습니다.